AI 디지털 도구로 만드는 학생 주도 탐구 수업. 이 강좌는 IB의 10가지 학습 자상을 하나씩 만나며 학생이 스스로 탐구하는 수업을 AI 도구로 설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활용하는 도구들은 다음 링크에 패들렛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교실이 조용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같은 학생들이 친구들 앞에서는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해도 안전한 환경, 질문할수록 탐구가 깊어지는 구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구조를 AI 도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좌의 뼈대인 IB 교육을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 IB, 국제 바칼로레아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는가를 묻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지향점이 10가지 학습 자상입니다.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성찰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기르는 도구가 학습 접근 방법 ATL입니다. 사고기술, 조사기술,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자기관리기술. 이 10개 강의는 학습자상 하나씩을 주제로 ATL을 기르는 AI 활용 수업을 함께 설계합니다. 그 출발이 탐구하는 학생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IB의 모든 수업은 탐구 질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탐구 사이클의 첫 단추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첫 질문은 대부분 사실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언제 태어났나요? 같은 질문이죠. 탐구 수업이 되려면 이것이 개념 질문, 논쟁 질문으로 자라야 합니다. 왜 그 시대에 한글이 필요했을까? 문자는 권력일까? 처럼요.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자라도록 돕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AI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 설계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료를 읽고 사실 질문을 쏟아냅니다. 양은 상관없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함께 질문을 분류해서 개념 질문으로 키워볼 겁니다. 그리고 반 전체가 질문을 공유하고 우리 반의 탐구 질문을 뽑는 것입니다. 이 3단계에 도구를 하나씩 얹으면 그대로 한 차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노트북 LM을 활용할 겁니다. 예전에는 노트북 LM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제미나이 노트북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제미나이 노트북의 일반 챗봇과의 차이는 내가 올린 자료 안에서만 답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할루시네이션 같은 오류들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제미나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올린 자료 안에서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적으로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교과서 PDF 또는 뉴스 기사 등을 올리면 AI가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만들고 또 출처를 짚어주기 때문에 환각 걱정 없이 수업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미나이 노트북은 개인 계정 기준으로 13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살짝 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교육용 워크스페이스 계정이면 전 연령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청 관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 교사의 지도 또는 관찰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에서 제미나이 노트북을 교사의 도구로 판단하고 활용합니다. 교사가 화면을 띄워서 시연을 하거나 또는 교사가 돌려서 그 결과물을 검토하고 공유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교사가 중점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이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패들렛은 학생이 직접 만지고 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으로 한번 수업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미나이 노트북 화면에서 함께 실습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미나이 노트북의 기본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노트북이 쭉 보이고요. 이러한 노트북에 추가로 소스 자료를 업로드해서 이용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새 노트북에 한번 처음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링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텍스트만 넣을 수도 있고요. 아무 자료도 없다 하면은 웹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클릭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교과서 PDF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6학년 2학기 과학교과서의 1단원 부분만 다운로드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 자료의 주제 그리고 이 자료의 요약 정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 화면에 뜰 거예요. 이렇게 업로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스 검색해서 추가 또는 다른 소스 추가 다 가능하고요. 기다리면서 한번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스튜디오라고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초등학교 수업을 위해서 쓸만한 자료를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이 슬라이드 자료, 초등 선생님들 PPT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누르면 자동으로 10매에서 12매 정도의 PPT 자료가 이제 쭉 나옵니다. 수정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한 장 한 장의 이런 자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명령을 내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화살표 부분을 눌러서 나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의 구조화 할 때 좀 시각화를 할 때 필요한 마인드맵도 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포그래픽은 이 자료를 한 장의 이미지에 쭉 담아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3개를 초등학교 수업을 위해서 좀 생성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하는 동안 생성이 다 되었는데요. 보시면 주제를 얘가 이렇게 잡았네요. 이게 태양 고도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목을 여기서 과학 1단원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쭉 뜨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탐구하는 사람을 기르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는 우리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은 초등학교 6학년이 던질 만한 질문을 사실 질문 5개, 개념 질문 3개, 논쟁 질문 2개로 나누어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다르게 설정을 하는 거는 우리가 교실에서 이 사실 질문은 굉장히 쉽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개념 질문은 이 지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 논쟁 질문은 이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을 만한 쟁점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만들기는 조금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질문 개수를 좀 다르게 설정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수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이걸 한 수업에서 다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수업에서 필요한 한두 개 정도를 한 차시에서 해결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개인화를 하실 수 있지만
질문의 유형을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거는 저는 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유형을 나누는 것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실 질문만 만들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질문을 제가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아이들도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은 탐구 수업을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별 질문을 만드는 것으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질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미나이 노트북은 그냥 얘가 뭐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소스 자료의 바탕을 두고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사실에 이런 1, 2, 4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들은 뭐냐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표기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 질문 어디서 왔어? 하는 궁금증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그 자료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줬는데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늘 중요한 거지만 바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좀 추려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쓱 보기에는 단원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잘 포함한 사실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념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유에 대한 거, 또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 다양하게 개념 질문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논쟁 질문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찬성 반대 질문도 나왔고요. 선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두 개 다 아이들이 좀 팽팽하게 나누어져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들을 만드는 것까지는 해봤는데 이거를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거는 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만든 거는 우리가 질문을 직접 생각해서 제시해야 되는 이런 수고를 좀 덜어주는 과정일 뿐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 중에 좋은 것을 선별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패들렛을 이런 공유의 방법으로 아까 제시를 드렸는데 이 패들렛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나눠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시 질문, 제미나이 노트북에서 좀 가져온 이런 것들을 여기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패들렛 화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패들렛에 간단히 좀 만들어 두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 질문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랬다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서 담벼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한눈에 꽉 차는 화면으로 또 만들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 질문 이런 거에 대한 걸 다 지우고 그냥 학생들하고 약속된 색깔로 이렇게 올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질문들이 많이 좀 한눈에 들어오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담벼락이든 컬럼이든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템플릿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노트북 LM으로 만든 질문들을 넣어 두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만들고 하는 게 전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추천 질문들 활용하셔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 또는 아이들이 할 것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말고도 이 스튜디오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디오나 동영상도 꽤 괜찮기는 한데요.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줄 만한 수준이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 놓으면 한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눌러 놨었는데 한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마인드맵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식을 좀 구조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클릭을 해주시면 채팅창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질문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다 이건 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나왔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옆에 숫자가 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누르시면 이게 이 자료의 어느 부분에서 가져온 것인지 선생님들께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자료의 이 부분에서 가져온 거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초등에서 유용하다고 했던 슬라이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뭐 초등학생용이야, 뭐 텍스트를 최소화해 이런 식으로 추가 프롬프트를 줬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보시기에 기대를 하나도 안 하면은 너무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적인 슬라이드 자료가 학생들에게 투입했을 때 교실에서 투입했을 때 좀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시면 이렇게 수정 프롬프트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필요한 부분만 캡처를 해서 수업 시간에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너무 마음에 쏙 든다 하시면은 이 공유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권한을 꼭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 뭐 이거를 아까 우리 반 패들렛에다가 올려서 참고 자료로 이렇게 올려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 때 좀 한번 볼 만한 이런 자료를 올리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태블릿에 이미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은 자동으로 보여지게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귀찮다 하시면 PDF로 다운받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광장 페이지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그냥 올리기 시작하면은 완성이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기서 그냥 질문 공유하고 끝나면 조금 탐구 수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후속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댓글 등 기능을 켜주시면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첫 시간에 할 만한 활동은 아닌 것 같고 차시나 단원을 모두 마무리했을 때 아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탐구를 마친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하면서 배움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 질문을 만들자마자 할 만한 활동은 이모지를 활용한 최고의 질문 뽑기입니다. 여기서 뭐 다양한 이모지, 하트, 엄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허용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허용해 주시면 아이들이 하트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가장 많이 하트가 나온 질문을 우리 반 공통의 탐구 질문으로 뽑는다든가 뭐 우리 반 최고의 질문으로 이렇게 게시를 한다거나 고정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아이들이 내 질문이 최고의 탐구 질문 또는 우리 반 대표 탐구 질문으로 선정되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좋은 질문이란 뭔지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이모지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이모지는 여러 개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정신사납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하고 질문 만들고 또 이 질문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살펴보는 시간에는 누르지 못하게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놓고 살펴보라고 했다가 선생님이 딱 13개 씁니다 하고 10초 동안만 누르게 하면은 좀 몰입도 있게 아이들이 보고 누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트북 LM과 패들렛을 활용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탐구 수업을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본 사례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좋아했던 유형의 수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활동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노트북에 제미나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한번 설계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